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판버러 에어쇼가 진행됐습니다. 판버러 에어쇼는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리며 전통적인 항공업계 신제품부터 우주항공, 방위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기술과 사업 비전을 총망라한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는 U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체 1253개의 전시 부스 중 퓨처 플라이트에 해당하는 부스만 413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판버러 에어쇼에 출격한 주요 UAM 회사들을 살펴볼까요? 버티컬사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VX4 기체를 선보였습니다. 이 기체는 오는 24년 파리올림픽에서 시범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글로벌 항공사로부터 1,400대 이상 선수주를 받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실물 기체가 바로 눈에 띄는데요. 기체가 이비토림을 자랑하듯이 앞쪽에 꽂힌 전기 충전기가 인상적이네요. 기체 내부를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앞뒤로 마주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석과는 분리된 내부 공간으로 마치 소파를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입니다. 넓고 편안한 거실처럼 구성되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셉 시트 같은 느낌도 주네요. 푹신해 보이는 등받이와 시트가 기체에서 돌출되어 하나의 공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릴리움은 2015년에 독일에 설립된 유럽 기반의 UAM 회사로 전기식 수직 이착륙 제트기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평가되는 회사입니다. 판버러 에어쇼에서는 기체 실물이나 모형을 전시하기보다 시범 비행 영상을 통해 UAM 기체의 현실화 정도를 강조하며 여러 고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버티컬과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형태의 4인용 시트를 기본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6인용 모드, 카고 모드 등 다양한 모드로도 객실이 변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티컬과 마찬가지로 조종석과 객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원하는 시트 배치 솔루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항공기 시트처럼 슬림한 형태의 시트인 점이 눈에 띄네요. 에어쇼에서 모형 형태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내부 실제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현대자동차 그룹 UAM 계열사인 슈퍼널은 판버러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이비톨 기체의 내장 콘셉트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20년 CES에서 처음으로 UAM 사업을 발표하며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미래에 한 발 다가선 느낌입니다. UAM은 승객이나 화물 운송 기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핵심으로는 수직 비행기체인 이비톨과 수직 공항 버티포트가 있는데요. 슈퍼널 부스에서는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수직 공항인 코벤트리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도심, 해상 등 다양한 곳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장 콘셉트 모델은 조종석과 승객용 캐빈을 한 공간처럼 구성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공간이나 거치 공간 등 승객의 편의를 살리면서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슬림하지만 튼튼하고 공간이 넓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따온 듯한 곡선 디자인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비치된 키오스크에서는 다양한 모드의 실내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을 스탠다드, 럭셔리, 카고 모드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장 콘셉트 모델 뒤에는 거대한 미디어월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UAM 사업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슈퍼널과 현대트랜시스의 협업으로 제작된 캐빈 컨셉 인테리어와 CMF 커스터마이징 컨셉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컬러 모티프를 따와서 B2B 고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보여줬는데요. 카타르의 도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한국의 제주도 등 다양한 국가에 맞춘 색상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현대 트랜시스가 프리미엄 시트와 나라별 차종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하며 쌓은 디자인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회사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한화 시스템은 오버웨어사와 공동 개발 중인 버터플라이 기체의 실물 크기 모형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블레이드가 3개 달린 로터는 직경이 6m, 높이 또한 6m에 이른답니다. 오버웨어는 미국의 방산기업인 카렘 에어크래프트와 한국의 방산기업인 한화 시스템이 이비톨 개발을 위해 2020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사프란은 항공기 엔진과 로켓 엔진 등 다양한 항공우주 방위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주요 제트 엔진 메이커 중 하나로 추진 장치에 대한 전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번 판버러 에어쇼를 통해 사프란과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AAM 기체에 탑재될 추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단거리용 기체인 UAM과 도심 외곽 중장거리용 기체인 RAM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로 선박 엔진, 잠수함용 핵 추진 장치 등을 만드는 산업기술 기업입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와는 분리된 회사로 미국 프레댓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로 꼽히며 전시장에는 비행기의 추진 장치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역시 이번 판버러 에어쇼를 통해 현대차 그룹과 MOU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간 항공교통 기체의 수소연료 전지 추진 시스템, 배터리 추진 시스템, 슈퍼널의 UAM 기체 배터리 추진 시스템 공동 연구를 2025년까지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네요. 모터쇼가 땅 위의 이동에 해당한다면 에어쇼는 하늘 위를 이동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 우주 사업과 미사일 등 군수 사업도 포함돼 좀 더 포괄적인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보니 몇몇 곳은 보안상 아예 입장이 불가능했죠. 이번 에어쇼를 통해 U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UAM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체 외에도 공항 건설, 운영, 서비스, 비행 교육, 통신, 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UAM 관련 회사들이 판버러 에어쇼를 통해 다양한 협업사를 발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열릴 파리 에어쇼에서는 얼마나 더 발전된 기체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현대 트랜시스가 앞으로 땅과 하늘을 그려나갈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주세요.